안녕. 차에서 읽어주는 오빠야. 오늘은 나이키 창업자 필라이트의 자서전 슈독이라는 책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 이제 슈독이라는 건 뭐냐면 신발에 미친 사람들을 슈독이라고 한대. 슈즈 할 때 슈하고 독은 이 개란 도그 DOG 개라는 건데 신발개. 그냥 신발에 한마디로 이제 미친 사람들을 슈독이라고 한다. 뭐 나이키라는 회사는 좀 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워낙 유명한 회사고 뭐 대단한 회사니까. 근데 이제 최근 주로 이제 나이키라는 회사가 이제 만들어져서 주로 초반부의 얘기만 다뤄. 그래서 1970년, 80년까지였던가? 그리고 그 이후의 얘기는 이제 별로 없거든. 그래서 초창기 얘기만 다루고 있고, 사실은 너무 이제 60년대, 70년대 이 너무 옛날 얘기여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그냥 이렇게 좀 많이 와닿는다. 이런 느낌은 뭐 크게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필라이트라는 사람이 어떻게 기업을 일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업가 정신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 하지만 이 책이 이렇게 되게 두꺼운 거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얻을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이제 내가 느낀 점은 역시 이제 사실 기업을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이제 아니다라는 거. 처음에 이제 이 필라이트가 처음에 신발을 파는데 어떻게 파냐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 지금이 이제 아식스 회사거든. 예전에는 타이거라는 회사였나 봐. 그 회사에서 신발을 납품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였거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필라이트가 벌써 20대 한 일이야. 그러니까 필라이트라는 사람도 사실은 되게 뭐 굉장히 뭐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이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사람이 그냥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동남아시아에 가가지고 뭐 동남아시아가 아니더라도 뭐 인도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신발을 사가지고 와서 팔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직접 가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필라이트가 사실은 회사를 세우기도 전에 일본에 가가지고 세계 여행하는 그 와중에 가거든. 그러니까 세계 여행하면서 일본을 들렸는데 일본에 들려서 이제 신발 만드는 회사를 찾아간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럼 니네 회사가 뭐 어떤 회사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한 거지. 뭐 이러이러한 회사다. 회사들 만들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이런 부분들 그 옛날 기업가들 보면은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거를 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어쨌든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 이런 것들을 적절히 좀 이렇게 쓰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은 너무나 투명한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뭐 아주 뭐 악의적인 거짓말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지금도 어느 정도는 뭐 선의의 거짓말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옛날보다는 이제 세상이 좀 투명하기 때문에 좀 리스크는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약간 뭐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기업가들한테는 조금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납품을 받다가 그 회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납품하는 그러니까 회사를 미국 내 회사를 바꾸려고 해. 이 원래 이제 나이키에다 납품을 하려고 하다가 회사를 이제 바꾸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지.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전화위복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원래는 얘네가 이제 타이거라는 회사를 했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이키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이 기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위기는 항상 기회가 될 수 있다. 항상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은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과연, 어, 만들 수 있었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 그리고 또 힘든 일이 세금도 그 경쟁사에서, 이때는 뭐 경쟁사가 아디다스였는데, 아디다스에서 했는지 아닌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경쟁자에서 어떤 로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관세를 굉장히 많이 부과하게끔 또 그런 일도 벌어져. 근데 그 당시 2,500만 달러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참 그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근데 결국에는 참 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항상 이렇게 그래도 필라이트를 도와주는 사람들, 그런 역경을 이겨내게 해주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이름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이제 변호사 또 친구가 한 명 있거든. 그 친구가 또 이제 어떤 송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을 많이 주고 돈도 안 받고 막 해주고 그러거든.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나는 이제 읽으면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인데, 필라이트는 결국에는 승부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 여기서는 필라이트가 그러더라고. 나는 지는 것이 죽는 것보다 싫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굉장한 승부욕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왜 사업하는 사람들이 물론 당연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는 어느 정도는 어떤 그런 승부욕이라든가 어떤 기업을 자기가 인류로 키우고 싶다는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이 이런 나이키라는 큰 회사를 만들게 된 원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어떤 강한 승부욕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 그런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역경들도 좀 헤쳐나갈 수 있고,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큰 기업까지 이룰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너무 교과서적인 내용 같지만, 사실은 이 두꺼운 책에 비해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얘기한 게 거의 다거든.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운이 있어야 되고 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승부욕. 내가 분명 1등을 하겠다, 나는 지는 게 싫다 라는 그런 승부욕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 사실 승부욕이 있다는 것은 참 피곤한 일이야. 왜냐면 생각해봐, 사람들을 다 내가 이기고 1등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냥 타고났다라고 보는 게 맞아. 팔자. 그러니까 본인이 과연 인생이 행복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어. 물론 굉장한 성취감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이런 큰 성취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운명이기 때문에, 행과 불행을 떠나서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런 운명을 타고난 것이 아닌가, 그런 팔자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울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한 승부욕,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다음에 약간의 선의의 거짓말 같은 것도 좀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 이런 거, 이 정도.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나이키 창업자 슈독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 다음에는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도 되고, 그냥 남들이 자꾸 그런 얘기 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되네. 그럼 안녕.